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야말로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참 계속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확진자가 또 무더기 추가되면서 830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지금 전국적인 지역 감염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미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이미 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세냐를 보기엔 아직 전국적인 대규모 발생은 없지만 대구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각 여기저기서 확진자로 발견이 되고 또 그 확진자를 통해서 접촉자 중에 또 다시 감염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거기다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또 알고 보니까 증상이 별로 없을 때 감염력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더 확산세에 불을 지피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확산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도 8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조금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치사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중국에서 이제 보고된 경우에는 우한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치사율이 거의 4%, 네. 그리고 후베이성 전체로는 3%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한 0.4 내지 0.2% 정도로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대남병원에 네. 계셨던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또 문제는 또 정신질환이 있으셨기 때문에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중환자 치료를 할 때 매우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중환자 치료할 때 인공호흡기를 꽂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붙이고 있다든지 또 정맥 주사라든지 또 중요한 굵은 혈관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뺀다든지 또 자꾸 이렇게 이탈하신다든지 병실을 나오시려고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보이시게 되면 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다가 또 대남병원에 폐렴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좀 상당히 폐렴으로 진행된 게 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이제 발견된 사례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 또 그 전날에 사망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또 약간 좀 확진자들이 좀 늦게 발견된 부분도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예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앞으로 2, 3일 정도가 환자 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기존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 그러니까 감염자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봤을 때 한 2.2 정도, 한 명이 한 2명 정도 감염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방역 노력을 통해서 한 사람에 감염시킬 수 있는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그 감염자가 계속 이 전염을 확산시키고 있다면 한 명이 2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63명이 되고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3, 4일 보게 되면은 한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열흘이 지나게 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 단위로 2,000명, 4,000명, 10,000명 단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주일 10일을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증가하는 그 증가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소강 국면은 언제쯤부터가 될지 이 부분도 참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다행스러운 건 전국적인 확산세는 없고 대구 경북 지역에 주로 되어 있고 계속 확진자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런 확진자를 찾아내는 검사 가능 건수가 현재 지금 7,500건 정도고 앞으로 이제 10,000건까지 늘어날 텐데요. 현재 사흘 동안 약 하루에 한 5,000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빨리 열심히 해서 또 이런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고 또 중증으로 더 진행되지 않도록
폐렴이 있는 분들은 빨리 찾아내서 조기 치료를 하고 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네. 조기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빨리 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진단 키트가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단 키트의 약간 부족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경미한 증상에서도 오로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그 유전자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처음에는 이런 검사범위 없을 땐 160건에 불과했다가 예. 현재는 7,500건까지 가능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늘리고 있는 단계라서 10,000건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대구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명, 2,000명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은 한 열흘 동안 한 2만 명, 3만 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추세로라면은 열흘 동안 2만 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아무래도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이 시작된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어떤 고리를 좀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신천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빨리 좀 조사를 해서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자가격리를 해서 추가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규모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던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단과 연락처 이런 것들이 협조가 잘 돼야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접촉하셨던 다른 교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협조는 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다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뭐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이걸 요청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법도 있고 또 반대로는 또 이제 이 정보를 획득하신 분들은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만 쓰고 유출하면 또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출될까 봐 자료를 못 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단 감염 형태로 번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군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부대 내에서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금 군대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늘어서 모두 13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대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군대 내에서도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진자로 되신 분들은 이제 격리를 하고 또 이분과 밀접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별도의 격리를 통해서 증상을 관찰하거나 또 아니면 확진 검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각 부대별로 이제 시설의 차이가 있겠지만 부대 내에 이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집단으로 모여 있는 그룹에서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교도소 내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는 군대에 비해서 좀 만성 질환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이것이 퍼지면 더 치사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라든지 교도소 이런 집단 생활하는 데에서는 조기 발견과 또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이 온천교회 교인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지금 또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 같은 다중시설, 병원 이런 곳들의 감염이 좀 특히나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전파 사건, 그러니까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신천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예배 동안 생긴 건 아니고 그 전 예배에서도 이제 소규모의 유행이 있었고 그것이 조절이 안 되고 또 다시 그분들이 모여서 더 많은 슈퍼전파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그 여러 명의 집단이 모인 이런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대규모 슈퍼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그 모이더라도 어떤 밀폐된 밀접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또 모이신 분들의 어떤 특성, 어떤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이런 확산세에 따른 치명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국내 최연소 감염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증상이 보인다면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고 지금 안전한지 이 여부에도 참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아이들의 호흡기 감염은 대부분은 어떤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의한 감염성은 매우 낮은데, 네. 근데 지금처럼 뭐 확진자와 접촉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모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행히 이제 외국에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고 또 치명률이 매우 적고 특히 이제 9세 이하의 어린이에서는 치명률은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좀 증상이 경미하고 치명률이 높지 않을 네.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중증의 폐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역시 치료 역시도 기존에 이제 성인에 쓰는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가 있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용 항바이러스제 시럽도 특별히 신청해서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또 뭐 증상이 아주 경미한데 감염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네. 때문에 개인의 진술에 의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다, 무증상이다 이거 구별하기 좀 어렵겠지만 네, 네. 만약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는 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방역에 누구 최고의 방역의 신이 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예. 전염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무증상 감염 전파 사례가 많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무증상보다는 좀 증상이 경미할 때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돼서 전염력이 높고 3, 4일 만에 집중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정도가 저희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 4일 정도 증상을 앓고 나서 한 5, 6일 정도 지나서 증상이 없을 때 그때도 어떤 객담이나 이런 가건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또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 감염되는 게 또 좀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호흡기 증상 감염이 있고 접촉이 의심이 된다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당분간 그 대외 활동이나 외출을 좀 줄이는 것이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음성 판정을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격리 해제 직전에 다시 한번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확진 판정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속 추적해서 퇴원 전에 예. 음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연속 2번을 음성 결과가 나와야지 이제 퇴원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바이러스를 앓고 나서 네. 음성이 됐다가 또 약간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네. 경우가 간혹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때 나오는 바이러스가 과연 이제 감염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그 유전자 성분이 검출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성분이 검출되는 것과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있다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14일이 지나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다시 감염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양성이 네.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 감염병을 앓고 나면 자연적인 항체가 생겨서 다시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가 과연 그런지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간의 약간의 어떤 차이, 뭐 H1, H2형, 뭐 H3형 해서 약간의 서브 타입이 달라서 이렇게 또 다른 서브 타입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말씀하신 됩니다. 대로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지금 이런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그런 것인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뭐 어떤 그럼 검사가 좀 미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검사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검체 채취 과정에서 또 좀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음성 판정 받은 것은 이제 자기가 빨리 좀 격리 해제를 하기 원해서 또 좀 검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 감염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원을 바로 가시지 마시고요. 네. 선별진료소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모든 그 감기 증상 환자들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이 경미하고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좀 며칠 기다려 보라는 권고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저질환이 있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들에서 이러한 좀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좀 뭔가 열이 나고 좀 식욕이 없고 좀 숨이 차다 이런 폐렴 증상이 의심된다면 1339로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병을 잘 알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선별 진료 검사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받으시면은 선별 진료소에 와서 우선 코로나19에 의한 증상은 아닌지 취약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